네, 반갑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자녀들하고 안 싸우고 평화롭게 잘 지낼 것인가, 그리고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고민하셔도 소용없어요. 부모님 자신이 대화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뭐 고등학생보다 더 나이 든 부모님이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고등학생 애들은 부모님 나이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고등학생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들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칙을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실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이 애들 공부에 너무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폐허에서 요만큼 잘 살게 된 거는 부모님들의 그런 걱정과 고민과 뒷바라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별 소용이 없어요. 좀 잘 살게 되면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사회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 들으면 걔네들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앞으로 살 날을 더 잘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잘 모르시잖아요. 애들은 너무 빨리빨리 잘하는데 나는 왜 모르지? 앞으로는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요. 이게 그 아이들은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서 자기가 살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옛날 방법으로 공부해라, 뭐를 해라 하니까 이거 자기가 죽을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선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명심하셔야 할 거는, 자녀가 말하기 전에 부모님이 많이 말하시면 안 돼요. 애가 말하게 둬야 돼요. 그리고 해달라고 하지 않은 건 안 해줘야 돼요. 옛날에 제 친구가 자기도 외동딸이고 아들도 외아들을 뒀는데 겨울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그 집에. 그랬는데 애한테 그 굉장히 비싼, 그 당시에 처음 나온 덕다운 그 거위털 들은 그 두꺼운 잠바를 사가지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입고 나가. 엄마가 이거 비싼데 사놨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 고2인가 그랬거든요. 엄마, 나는 그 더운 거 못 참아요. 조금만 더우면 땀이 막 나는데 그걸 왜 사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는 그거를 돈 아껴가지고 정말 자기 할 거 다 안 하고 사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나가면서, 야야, 이쪽 팔겨, 이쪽 팔겨. 그래가지고 강제로 껴가지고 입혀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놀다가 나오려고 보니까 그 현관 앞에 벗어놓고 갔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막 노발대발 화를 내길래 제가 거기다 또 찬물을 끼얹었죠. 야, 애가 싫다는데 네가 왜 그걸 억지로 입히더라 그래. 걔도 화도 날만 하다. 그러니까 너 걔 편이야 내 편이야 막 이러면서 정말로 화를 내서 한 2달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너무 화를 내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자식이라고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체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의 경우는 아들하고 체질이 또 체질에다 성도 다르잖아요.
아빠의 경우는 이제 딸하고 그런 거고, 그런데 남자 여자 또 대화하는 방법이 반대거든요, 서로. 뭐 그것까지는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가 자유롭게 말하게 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가 제일 자기도 아프고 부모도 아프게 하는가 하면요. 부모한테 할 말을 못해요. 혼날까봐, 부모님 걱정할까봐. 심지어 저희 방송국 후배 하나는 애를 낳다가 그렇게 하혈을 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못했대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니까 고맙긴 한데 부담스러운 거죠. 진짜 좋은 부모는 뭐냐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살인을 저질러서 경찰에게 쫓기거나 그럴 때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부모님한테 털어놔야지. 이런 애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욕심이 있죠. 나보다 잘 돼야 돼. 나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야. 무슨 과외도 못 해봤고 여행도 못 해봤고 그랬는데 니네는 내가 다 해주잖아.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나와? 이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해준 건 내가 기뻐서 해준 거니까 끝내고 그냥 애가 말을 털어놓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키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들만 연년생으로 둘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네 연애한 얘기, 그러다가 또 서로 찢어진 얘기, 그러다가 또 여자애가 어떻게 치사하게 나온 거 뭐 이런 거 다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그 여자애 골탕 먹이는 것도 제가 다 얘기해줘요. 여자애들은 이렇게 하면 약 올라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비밀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빠한테 비밀이 많아요. 꼭 훈계를 하시거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은 제가 방송국에 한 20년 다니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조기 유학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려고 살림할 자신이 없어서 가는데 애들이 이제 부록으로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애들이 따라가니까 그쪽 애들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여자애들을 사귀잖아요. 근데 자기네 아빠는 내가 눈 퍼런 거 며느리 얻으려고 이렇게 뼈골 빠지게 유학비 되는 줄 아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뭐 어떤 애가 마음에 든다느니 걔가 좋은데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느니 이랬다가는 뭐 머리가 쪼개지게 야단 맞을 테니까. 근데 엄마한테는 하니까 통하니까 하는 거죠. 털어놓게 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을 밀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애들은 30대 중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뉴욕에서 6,000명의 건축가들이 일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건축회사에 다니는데 자기 부서에 있는 동료들을 제가 다 알아요. 만난 적이 없어도 아무개는 이번에 쓸개를 뺐어요. 쓸개 없는 놈이 됐어요. 이런 거. 아무개는 이번에 이혼을 했는데 뭐 한 달간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 죽 써다 줬어요.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나이를 그렇게 먹었어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욕에 놀러 가면은 아들 그 회사에 잠깐 막 오래는 거야, 아들이. 자기가 또 자기 엄마 소개하겠다. 그러면 제가 딱 보면, 너 이번에 쓸개 빼내구나. 너 이번에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던 애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 한 말을 정말 그 사람 마음에 딱 닿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엄마는 말이야 우리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정말 대화 전문가답게 대화를 한다. 그래갖고 또 저도 으쓱해지고 그러는데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위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밀면 상대편은 정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디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왜 나한테 안 털어놓지? 말만 하려면 왜 자꾸 피하지? 그건 걔네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언젠가 걔네들이 말하는 걸 틀어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걸 깨트리지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요 정말 아기 때부터 부모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너 말을 안 들어? 정말 내가 속상해 죽겠네. 그게 소용없어요. 부모님 행동을 보고 자기가 그걸 결정해요. 행동하고 말할 거를.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막 교통 질서를 지켜라 막 유치원 가면 배우잖아요. 빨간 불에는 이렇게 손 들고 건너세요 하는데 부모님이 같이 가면서 야야 바빠 빨간 불이고 뭐고 빨리 건너야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을 우습게 알아요 걔가. 왜냐면 그때는 선생님 말이 법이거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존경심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라 그래놓고 막 애 듣는데 시어머니 흉본다든가 다 들어요 애들이. 그거를 다 듣고 판단을 하는 거지. 부모님이 뭐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그래놓고는 자기는 책 한 권도 안 보고 드라마나 본다든가 그러면 그 말이 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자기가 공부해야 돼. 그래도 여기 대구에서는 지금 어머님들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여기 참가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녀들은 공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공부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학교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직업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일찍 유학을 보내고 또 작은 아이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유럽으로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이니 무슨 케이크집이니 이런 데는요 5살 먹은 애도 가게에 나와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요. 돌아가는 걸 봐라 이거죠. 그래갖고 대를 이어서 3대 4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걔를 야 이거 나 간두고 학교 공부에 시험 잘 봐야지 이런 집은 한 대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는 몇 대 가는 뭐 그런 집이 있다. 그게 괜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은 너무 아장아장 걷는 애가 물컵을 갖다 탁 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걔를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한국 엄마들은 이래서 안 돼요. 걔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정말 아쉬워요. 찍어와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냥 뒤뚱뒤뚱 걸어서 지 몸을 주체하기도 힘든 애가 물을 이렇게 쟁반은 못 들더라고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컵을 양손에 딱 들고 출렁출렁출렁하고 손님에 딱 놓으니까 약간 이걸 흔들려서 물이 넘쳐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애가 물을 갖다 주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이 손님들이 뭐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부잖아요. 걔네들은 레스토랑을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경영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바쁘게 손님들에게 어떻게든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성공시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님이 하는 일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갈수록 좋고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공부를 잘 시키려면 부모님이 공부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독서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과목이 없으면 그냥 뭐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책을 본다든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라 그러면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게 습관이 안 돼. 취조를 해. 너 잘했어 잘못했어?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고 그냥 애가 기운이 없어 보이면은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런다든가. 그 다음에 애가 늘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밥만 먹으면 왜 안 먹어? 더 먹지? 그러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밥맛이 없구나.
뭐 열이 있니?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 기술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또래 집단하고 지네끼리만 대화하는 나라도 드물어요. 물론 서양 애들은 18살 되면 다 집에서 내보내요. 부잣집 애들도 정말 뭐 거부가 아닌 한은 그냥 집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기숙사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매정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서 자기가 그렇게 자력으로 살아보니까 부모님 고마운 줄도 알고 아,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었나 부모 밑에 사는 게 이런 걸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장가 갈 때까지 끼고 살고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간 다음에도 김치 담가다 주고 뭐 그래가지고 또 어떤 며느리들은 김치를 안 먹는데 계속 냉장고를 차지해가고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려니까 정말 응? 약간 죄책감도 있고 안 버리자니 냄새도 나고 죽겠다 이렇게 되잖아. 왜 그렇게 끼고 사냐고. 사람은 어느 거든지 어느 정도 잘하면 내보내야 되는 거야. 내보내야 자기도 잘하고 부모도 자기 자유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저는 아주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가 하면은 등록금 줄 때 이자 몇 프로 얼마 되돌려줘 이렇게 했어요. 진짜 받건 안 받건 절대 공짜로 1원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도덕시험에 부모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것은 이런 게 나왔어. 시험 문제에. 요새는 그런 멍청한 문제를 안 내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걸 애한테 그 문제를 냈게 돼요 도대체? 근데 우리 애가 돌려받기 위해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갖고 이제 20문제 남으니까 95점. 이제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거 하나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굉장히 그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못 참는 성격이어서 이 시험지를 탁 구겨서 들고 그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아니 우리 엄마가 돌려받겠다는데 선생님이 왜 틀리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애가 그렇게 따져가지고 지금 곤란해 죽겠다고 어머님이 시간 되면 좀 와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말려갖고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등록금 이상은 절대 안 받아요. 등록금도 언젠가 갚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해결한다는 정신이 투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은 사실 아르바이트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해요. 하다 잘못 걸리면은 뭐 학교까지 다닌다 말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돈을 벌어야 된다 싶으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공부기술이란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50만 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 학비도 대주고 자기도 남은 학비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왜? 엄마한테 이거 빚지면 이자가 되게 비싸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계속 이게 IMF 오고 막 엄마 힘들다 그러니까 막 돈을 빌려면 이자가 너무 비싸다 하니까 이자는 무섭다. 이게 머리에 박힌 거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목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일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안 걸리는 범위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해라 어쩌고 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 돼. 애가 왜 툴툴거리는지, 왜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못마땅해? 그러면 이거 못마땅한데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내가 얻어먹고 사니까 정말 치사하고 죽겠네 이래요. 내가 얻어먹을 시기만 지나면 두고 보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사이트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부모한테는 말을 안 하고 지네들끼리 하는 사이트에 올려. 그리고는 내가 정말 빨리 뭐라도 해서 내 먹고 살 거 벌어서 나오는 게 소원이다.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알아보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를 자기가 또 왜 그러냐 이렇게 부모가 너무 따지듯이 물으면 말을 못하니까 왜 그런지를 말할 수 있게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상태에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으로 이유부터 알아본다. 그 다음에 대드는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엄청 대들 거예요. 아마도. 대드는 자식은 축복이에요. 부모보다 잘났기 때문에 대드는 거야. 되게 보면은 부모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아는 거보다 좀 미치고 그러면 답답해서 대드는 거예요. 부모가 미워서 대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석학들, 뉴턴이니 심지어 빌 게이츠니 마크 저커버니 왜 우리나라는 없어? 부모들이 못 대들게 해서 없는 거예요. 무섭게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다. 세계적인 그 위인들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앞 세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근데 대들지를 못하게 하니까 애들을 말을 싸가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싸가지 없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들게 하는 대신 점잖게 말해라. 부모한테는 그렇게 말을 팍팍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자기 할 말 있으면은 정당하게,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 둘이 13개월 차이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남의 눈치 보며 애를 낳기 때문에 둘을 계속 낳으면은 사람들이 쓱 하나인 줄 알고 지나갈 것 같길래 연속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대드는지 몰라요. 저는 대드는 자유를 줘요. 그게 제가 아들을 잘 키운 비결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거 하면 좋겠는데 지금 방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딱 힐러리 같아요. 이래요. 그 힐러리 한참 읽길 때 왜? 그랬더니 힐러리가 이거 하지 마라. 여자 군인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여자 군인 같아요라고는 차마 못하고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해요. 점잖게 엄마한테 대들어라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웃고 지나가죠. 그냥 엄마는 왜 이렇게 여자 군인같이 말해요? 그러면 화가 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자기가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화부터 내는 거야.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든 점잖게 자기 생각을 말을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사회생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도 사실상 제가 이제 기업체 가서 교육을 많이 하지만 대드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설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진급도 잘 되고 잘 되는데 툴툴거리면서 대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말하는데도 밉상으로 하고 막 화를 펑 내면서 하고 이게 집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교 공부보다 몇 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제 그런 걸 놓치고 있어요. 대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부모님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안 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애를 관찰해 봐야 돼요. 어느 날 애가 늦게 들어왔어. 고등학생쯤 되니까 뭐 친구들끼리 놀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몰래 영화관도 가고 뭐. 저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 속이고 그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엄청 봤거든요. 그래서 저 뭐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뭐 그 관람 불가 이런 거는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미국은 부모가 따라가면은 관람이 돼요. 그랬더니 그 미국 애들이 반은 계모하고 살잖아요. 이혼을 많이 해갖고. 근데 뭐 계모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관람 불가 영화 보여달란 말은 못해요. 아무래도. 그 우리 집에 다 모여요. 한 20명 제가 끌고 학교 선생처럼 관람 불가 영화
가서 제가 데리고 온 애들이다. 우리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지금 다 커가지고 그 말하면서 막 웃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알 거 다 알거든요. 그거 막는다고 무슨 하늘을 이 햇볕을 이 손가락으로 막겠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하기 전에 관찰을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이거 보고 싶어 하면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 몰래 보자 이런다든가. 그래서 정말 인기 있는 아빠들은 뭐냐면 자기 엄마한테 막 야단맞을 때 아유 니네 엄마 원래 그렇잖아. 야 우리 몰래 포장마차 가자. 이런 아빠들은 애를 잘 키워요. 둘 중에 하나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나갈 구멍이에요. 둘이 똑같이 같이 야단을 친다든가 부모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애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또래들하고 노는 거예요. 또래들을 잘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만나는 또래들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충동적인 결정을 하거나 뭐 그 어른들이 정말 걱정하는 일을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본다든가 한번 해봤더니 괜찮으니까 또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가 너무 늦게 오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뭐 왜 늦었니 뭐를 했니 이러는 것보다는 관찰을 쓱 해보면은 영화를 봤는지 뭘 했는지 대강 알잖아요. 놀다 왔는지 도서관 갔는지 그거를 보고 아유 멀쩡하네 괜히 걱정했다 야 딱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은 하고 있다 이 관심 표명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고 일일이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상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의 애한테 얘기하듯이 옆집 애한테 얘기하듯이 관심은 표명을 해주는 정도. 그러려면 애를 늘 관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 집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지 설거지도 그냥 뭐 칫솔 가지고 사방에 다 이거 해가지고 뭐 다 없애야 되지 막. 그러니까 애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등을 많이 보여요. 설거지 중에 애가 뭔 말을 한다든가 빨래 개고 있는 동안에 뭔 말을 하는데 굉장히 껄끄러운 말 하기 어려운 말을 하려고 마침 엄마 옆에 왔는데 등을 대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죠. 진솔한 얘기를 안 해요. 엄마도 애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애가 왕따 당하는 걸 몰라요. 왕따 당하면 벌써 얼굴에 그림자가 있고 표정이 안 좋고 그게 있는데 늘 표정을 관찰하는 부모는 그걸 파악을 하죠. 얘가 고민이 많이 있구나. 왜 고민 있니? 걱정거리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봐. 응? 같이 의논하면 어떻게 알아? 굉장히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관찰을 안 하니까 애가 절대로 너 왕따 당하니 왜 그러니? 그러면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대화는 더 막히고 아이는 아이대로 고민이 더 깊어져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못했을 때는 누구나 열받으니까 막 부모님들이 애를 다그치게 돼요. 화를 내고 저도 미국에 가기 전에는 애들이 그냥 컴퓨터에 빠져 살아가지고요. 엄마가 회사 나가고 없으니까 지네끼리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미국을 데려가니까 운전을 안 하면 정말 나갈 데가 없어요. 거기는 슈퍼마켓 하나를 갈래도 다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누가 태워줘야 애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몇 시간에 한 대 이렇게 있거든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살았던 데가. 그러니까 둘이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컴퓨터 중독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처음에 미국 가서는 엄청 싸웠어요. 아니 도대체 미국까지 와서 달러 쓰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막 이러면서 당장 아빠한테 돌아가라. 나만 남을 테니까. 응? 내가 니네들 같이 와가지고 내 공부도 방해되고 되는 일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야단을 쳤다고요.
그러면 애들이요, 문을 콕 닫고 들어가서 열어주지도 않아요. 듣기 싫다 이거지. 근데 저도 그런 얘기 하면 듣기 싫은데 또 제가 할 땐 잘 몰라요. 왜 듣기 싫어하지 이것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니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 대학에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못하게 됐어요. 그 교수님은 너무나 깐깐해서 그 숙제 못하면 탈락인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가서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낙제를 당하면 또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회사 후배들한테 막 신나가지고 이 나이에 유학 가서 공부한다 그랬는데, 돌아와서도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애들하고 컴퓨터 게임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데 안 끝나는 거야. 걔네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문 콕 닫고 있어서 막 제가 나중에는 이제 쌓여갖고 막 그 방문을 발로 차고 막 당장 안 나와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다 새벽 3시까지 신랑이랑 하니 숙제를 어떻게 해요? 못했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너는 이제 탈락 맡아놨다. 그 교수님은 이도 안 먹혀.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숙제 못한 건 못한 거야.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40대 아줌마였기 때문에 배짱이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냥 뭐 거절을 하건 말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는 척 할 때까지 1시간을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자기 볼 일만 보고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이분이. 근데 너무 안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Are you Korean? 그래요. 한국에서 왔냐고. 왜냐면 그 전에 한국 학부모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미국 와서도 촌지 만들고 과외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교육제도가 문제라고들 하는데,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1시간이나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얘를 어떻게 돌려보내나 하다가 문득 그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셨나 봐.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런 샘플이 하나 왔는데 좋은 기회잖아요. 왜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시간쯤 지나니까 앉아보래요. 그러더니 왜 왔니? 그래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니까 역시나 이런 표정이에요. 한국 엄마들 왜 자녀 교육의 과잉 이런 거.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더니 막 웃으면서 나 같았으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못 살고 벌써 가출했겠대요. 그렇게 인격모독을 당하고 어떻게 사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물러서면은 호락호락 저거 무시하실 것 같아서, 걔네들이 영어도 안 되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딜 가겠니?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가출하고 싶겠지만 여기서는 못하지. 그랬어요. 이 영어가 좋은 건요, 교수님한테도 반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막 웃으면서 내가 그냥 너한테만 특별히 숙제를 하나 새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아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내가 딱 2개를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고 리포트를 써라. 대신 내일까지 써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기가 무슨 하느님 동창생이야. 대화 2개 가르쳐주고 뭐가 얼마나 쓸 게 많으며 애하고 이게 좋아질 거라고 저런 거를 제안을 하시나. 그런데 뭐 그래도 일단 그 교수님이 그 학교 오신 이후로 처음이래요. 숙제를 다시 내주신 게. 그게 반가워서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서 딱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보면 애들이 예전처럼 또 컴퓨터 게임 하면서 지네끼리 소리 지르고 신나고 그럴 거다. 그 애를 만나지 말고 열받아 있으니까 이 열을 식혀라.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은 안 식으니까 너 출산할 때 그 호흡 해봤지? 그러면서 내 손 잡아봐. 그러더니 푸 이거를 따라하라고. 그거를 50번씩 끊어서 계속 하래요. 속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애를 만나서 대화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다 달라. 둘이 막 그 컴퓨터로 왜 둘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어차피 그 전날 혼났기 때문에 배째라가 된 거예요, 애들이. 막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제 화장실로 얼른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푸푸푸를 하는데 50번씩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해도 이거 안 가라앉아요. 열받아갖고. 자꾸 들리잖아. 저쪽 방에서 계속 떠드는 게. 근데 나중엔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빠져서 이제 나도 열 뻗쳐서 말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시까지 할 거니? 이렇게 이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쁘게 되냐고요. 내가 기생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그냥 최대한 배가 고프니까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문을 딱 열고 몇 시까지 할 거니?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 왜냐하면 또 문을 발로 차고 할 걸 기대를 잔뜩 한 거야.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지네들 다 작전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이는 원래 좀 말이 없어요. 근데 딱 오더니 1시간만 더 할게요. 그러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그래서 그래 그러면 1시간만 더 하면 좋잖아요. 근데 또 한국 엄마의 근성은 어디로 안 가? 30분은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분 할 바에는 지금 그만두죠. 1시간은 있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1시간 해. 그러고는 이제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초시계를 재라는 거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시간이 됐을 때 체크를 해야지. 어림짐작으로 뭐 끝났니 안 끝났니가 안 먹히니까 애들 때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정확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재고 나왔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숙제할 거리가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왜? 제가 애를 낳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대화란 뭐냐? 네 말을 떠들어대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말을 최대한 끄집어내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끄집어내서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요만큼 선에서 협의를 하자. 이게 대화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적이 없더라고. 한 번도.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1시간만 더 할게요. 뭐 1시간만 할게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끄집어내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이거 하니까 막 쓸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초시계를 가는 거 들여다보랴 이거 쓰랴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가오니까 또 마음이 불안한 거야. 애를 못 믿는 거죠. 이거 끝낼까? 막 이러면서. 시간이 딱 돼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1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몇 분이면 돼? 그러니까 10분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 할 시간에서 10분 까자. 그러고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이제 둘이 주고 받은 거죠, 얘기를.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건 정말 소용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제가 대화 방법을 싹 바꿨어요. 숙제 안 하고 막 속 터지면 숙제 안 해도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고 시험을 앞두고도 여전히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못 보면 아무개한테 쪽팔리지 않겠니?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그러면 남자애들은 이게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쪽팔리다거든요. 그래서 쪽팔리지 않겠니? 그러면 쪽팔려요 그러면서 얼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쪽팔리니까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 나오게 하니까 하더라 이거예요. 지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탁 던지면 이게 입력이 안 돼요. 탁 던졌는데 받아서 지 입으로 복창을 해야 돼. 그래서 군대에서 복창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 이게 대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가서는 막 바닥을 헤맸죠. 왜냐면 뭐 한국에서도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닌데 영어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더니 계속 올라가더니 뭐 나중에는 거의 톱이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아이는 거기 근처에 있는 미시간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 다 수석 졸업했어요. 그 학교 생긴 이래 한국인이 대학은 4번째 수석, 대학원은 첫 번째 수석이에요. 그래갖고 막 백인 엄마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들요, 한국에서 우리 친척이니 뭐니 걔가 무슨 수석을 했대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대화 방법 하나 바꾸니까 하더라고요.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거의 그냥 뭐 이거 마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바꾸기가 힘들어서 어찌 바꾸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7개 국어를 하거든요. 아마 TV에서 가끔 보시고 다음 주에 여기 온다는 것 같아요. 저 황금알의 조승연이라고 그 아들인데 그 7개 국어를 다 7개국 여자들 사귀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연애하면 안 막으니까 그 제일 잘 배워요. 연애하면서 외국어 배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걔한테 잘 보이려고 막 어려운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공부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대화 방법을 그 교수님이 숙제 다시 시킨 걸로 해서 확 바꾸니까 모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후배들한테도 아이 그게 뭐니, 옷차림이 그게 뭐야 이럴 때와 하고, 얘 굉장히 멋있는데 핀만 하나 바꾸면 어때? 이러는 거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대화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데 있어서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다음으로는 이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애고 어른이고 간에. 뭐 옛날에는 왜 그렇게 과거를 캐묻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 그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거기서 배우는 건데,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애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전에 그랬던 거 별로 기억하지 못해요. 청소년기는 특히 그래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기도 바빠. 언제 전에 뭐 그랬던 것까지 이거 주섬주섬 챙겨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화가 팍 나는 거야. 그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전에도 그랬잖아 이 말을 하는 순간 계속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고받을 대화는 어디로 사라지고 자기 지나간 걸 꼬치꼬치 깨묻는 거에 대한 야속함, 이게 앞서게 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대화를 이렇게 막아요.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상대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딱 자기가 단정을 내리고 웬만하면 괜찮아요, 됐어요, 아실 거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긴 뭘 해. 아무리 다 컸다 그래봤자 10대인데 그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유 대화하기 싫다니까요, 더 이상 말 시키지 말아요, 귀찮아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대화해봤자 뭐 해결책이나 있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데요? 대화를 하면 뭐가 해결되고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다. 대화 자체가 괴롭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화를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절대 묻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지금 당장 잘못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그게 뭐니 매일같이 그러더니 그런 건 정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기는 이제 당별로 후보를 뽑기 위해서 경선을 해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1명인가가 서로 후보하겠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책에도 많이 쓴 사람인데 제가 살던 미시간 사람이에요. 근데 디트로이트에 정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개토 지역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후보로 나왔다 해서 깜짝 놀랐어.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마약 딜러도 하고 어린애가. 왜냐면 엄마가 미혼모예요. 그리고 흑인도 굉장히 심한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서 하루 벌어 남의 청소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나를 키운 거예요. 근데 애가 그냥 뭐 머리는 좋은데 현실이 안 받쳐주니까 그런 애들이 더 문제아가 되거든요. 막 그냥 그 동네 형들이 심부름시키면 마약도 배달하고 뭐 총도 배달하고 막 이런 거야. 아주 어려서부터. 근데 엄마가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너를 키우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할 텐데 한 번도 안 하고 너는 언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아이야 이 말만 했대요. 계속 정말 대단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5학년쯤 되니까 조금 철이 나면서 아니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뭐 엄마들이 되게 주변에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공부라도 해볼까? 다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학교 성적 올리는 거밖에. 그래서 자기가 책을 좀 들여다보고 시험을 봤더니 맨날 반에서 꼴찌하다가 꼴찌에서 3등이 된 거야. 그리고 공부하니까 올라가네? 이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밌더라는 거예요. 하는 만큼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그 미시간 대학 의대를 나왔는데 뭘로 유명하냐면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란에서 샴 쌍동이라고 머리가 하나로 붙어가지고 2명 태어난 쌍동이 머리를 양쪽으로 떼내는데 성공한 의사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소식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만두고 이제 강의하고 책 쓰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대통령 후보를 해보시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시간에서 마약 날르고 할 때 누가 믿었겠어요. 그 사람이 뭐 당선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꿈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자기 남은 돈으로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러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뭐 아빠의 말도 말할 것도 없죠. 부모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야단치고 그랬으면은 야단치고 맨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뭐 그런 형들 따라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그랬으면 걔는 그냥 그렇게 일생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 언젠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아들이야. 나는 믿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식도 손님 매너로 대해야 돼요.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그러고 보면 인격 모독적인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11살에 해외 나갔다 들어왔어요. 요즘 방송하는 그 아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무례한 사람들 처음 봤다 그래요. 항상. 뭐 하고 오면은 그렇게 기분이 안 좋대요. 툭 치고 말하고 금방 봤는데 반말하고 그것도 못해? 막 이러고 애가 건방지구나 막 이러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그런 걸 안 겪고 성장을 한 아이들에게는 엄청 쇼크인가 봐요. 우리는 늘 그러고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게 어디서 나왔나? 가정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애라고 그래서 막 무시하면서 말하니까
자기가 어디 사회에 나가서 조금 높은 사람들 막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상사들 말 때문에 많이 그만둬요. 또 그 대학 나온 거 맞아? 애가 이렇게 멍청해.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 그리고 또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 어? 정말 주제 파악을 해라. 뭐 이런다든가. 이런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빗으로 꽂는 것 같은 상처를 주는데 곳곳에서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잘 살게 되고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진짜로. 정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잘 없어요. 길거리 가다가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 응? 그런 거 없이 살잖아. 그런데 말로 총알을 만드는 거예요. 말로. 왜 쓸데없이 그러느냐.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집에서부터 매너 없이 말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당연히 부모가 욕 잘하는 집에 치고 욕을 못하는 애가 없잖아요. 다 욕하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욕을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욕해 그 부모가.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한테도 매너 있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님한테 말하듯이 하면은 별 탈이 없어요. 애한테도. 뭐 그렇게 해주겠니?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바꿔도 얼마든지 애들이 자기가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매너 있는 대화를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시험을 못 봤다든가 어디 가서 뭔가 뭐 야단 맞을 짓을 했다든가 할 때 같이 야단치면 안 돼요. 시험을 못 봤을 때 본인이 더 속상하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노력을 했거나 무슨 경신대회에 나가든가 이럴 때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무슨 마가렛 조라는 한국계 미국인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코미디 중에 뭐가 인기였냐면 올림픽이 열렸어. 그런데 뭐 3위는 하여튼 3위는 미국, 2위는 한국, 1위는 아프리카 어디가 차지를 한 거예요. 뭐 스케이트인가 뭐를 했는데. 근데 3위 미국 엄마는 잘했다.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 이 한국 엄마가 금메달을 따야지 은메달 가지고 그게 말이 돼. 막 이러고 이제 1위 아프리카 엄마는 어메이징 이러기만 하는 거야. 우리 애가 어떻게 1위를 했냐. 그래갖고 그 한국 엄마 장면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막 머리를 툭툭 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연습할 때부터 그 깨를 피우더니 막 이러고 그게 엄청 인기였어요.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실수할 때 그렇게 하면 걔는 절대 금메달 못 타요.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위로를 해줘야 거기서 이게 힐링이 돼서 다음 거를 준비를 하게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끝으로 요구한 것만 들어줘야 돼요. 원하지도 않는데 제 친구가 그 덕다운 잠바 사준 것 같이 그런 거를 많이 하셔. 우리나라 엄마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감기 잘 걸리는 것 같아. 목도리 하나 해 하면은 뭐 이렇게 털실로 짠 목도리 해주면 그거 갖다 내다버리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껄끄럽다고. 근데 엄마는 그거 자기가 막 내가 짰는데 말이야 막 이러고 그게 소용없어요. 그런 거가 애들이 필요할 때 그거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슨 학원 보내고 이런 것도 지가 보내달라고 애를 쓰고 할 때 몇 번 거절한 다음에 해줘야 열심히 다니지. 너 여기 좀 다녀봐라. 너 수학 성적이 안 나와. 절대 돈값 못해요. 학비만 버린다 이거예요. 가서 그냥 이 영혼 없이 앉았다 오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일 이게 자세가 돼야지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나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욕하고 함부로 대해도 다 용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안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무슨 로봇 부리듯이 조종을 하면은 그대로 움직일 거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화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는 엄마가 해줄 수가 없는데 아빠가 그거는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거절은 하더라도 그 말이 되냐 도대체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말이 돼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생쯤 된 아이들은 자기 인격을 손상받는 걸 굉장히 큰 상처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아직 현실은 모르고 몸과 생각은 아주 충분히 컸기 때문에 다만 경제적 독립권이 없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진짜 손님 대하듯이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말하게 해주되 정말 인격모독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마 자녀들하고 대화를 잘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라도 실천하셔야지 이게 남아요. 사실 이거 그냥 듣고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나는 안 그런데 옆집은 그러더라 나는 괜찮은 엄마야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10개 다 안 되더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오 달라지네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이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